오늘 리뷰할 책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학문의 즐거움입니다. 저자는 히로나카 헤이스케입니다. 저자는 학문을 하는데 중요한 것이 목표를 정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할 때도 당연히 목표를 정하는 건 중요한데 목표가 없으면 앞으로 밀고 나갈 정신 에너지가 만들어지기가 어렵다고 강조합니다. 그 목표에 도달하는 자체가 중요해서가 아니라 목표가 그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 일을 하게 하고 발전시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노벨 물리학 수상자인 에자케 레오나 씨에게서 들은 이야기인데, 물리학이나 공학의 연구에는 과학자들이 예측한 그대로의 결과가 나올 때도 있지만 목표에 도달하는 과정에서 뜻밖의 대발견을 하거나 애초의 목표에서 빗나가는 덕분에 결과적으로 아주 대발명의 계기를 잡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행운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새로운 발견도 결국은 하나의 목표를 세워서 부단히 노력한 결과인 것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 예가 곰팡이 기초연구과정에서 결국은 페니실린이 발견된 사실은 그 예가 되겠습니다. 사람은 항상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게 됩니다. 이기적인 거죠. 가정생활을 예로 든다면 부모는 부모 입장에서 자식에게 이렇게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정말 아이를 생각해서 하는 말일까요? 아마도 자기 입장에서 허영, 체면 때문에 하는 경우도 많을 겁니다. 사회의 인간관계에서는 자기의 희망, 주장이 원인이 되어 상대방과 문제가 생기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저자는 이럴 때야말로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생각하는 것, 즉 상대방과 일체가 되어 생각하는 겸허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상대방과 일체가 되어 생각하면 자기가 상상도 못했던 문제의 원인이 발견된다는 겁니다. 수학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도 문제 입장에 서서 생각하여 궁극적으로 문제가 자기인지 자기가 문제인지 모를 정도로 융합한 상태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해결이 실마리가 되는 발상이 떠오른다는 겁니다. 매우 어렵죠, 이렇게 한다는 게. 송이버섯은 잘 알다시피 땅 밑에 균군이라고 하는 뿌리를 갖고 있습니다. 이 뿌리는 조건이 좋아지면 점차 원형으로 퍼지면서 자랍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조건이 한없이 계속된다면 뿌리만 발달하게 되어 버섯을 만들지 못하고 계속 노화에 가서 결국 죽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버섯은 어떻게 해야 생길까요? 어떤 시점에서 뿌리 성장을 방해하는 조건이 주어지면 됩니다. 예를 들면 계절의 변화에 의한 온도의 상승 또는 하강과 같은 외부적인 조건, 산소 물질 등의 물리적인 조건입니다. 이런 방해에 부딪히면 뿌리는 포자라는 형태로 종자를 만들어 계속 발전해 나가려고 하며, 그래서 송이버섯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고통도 중요하다는 거죠. 창조에는 먼저 송이버섯처럼 땅 밑에서 뿌리를 뻗어가는 축적의 단계가 있어야죠. 그러나 언제까지나 축적에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사람은 무엇인가에 열중하고 있을 때는 설사 고생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고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잇따른 역경이 저자의 수학에 대한 끊임없는 정념을 만들고 그것이 정열적인 창조 활동을 뒷받침해 준 것입니다. 예술가로서 창조 생활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결국 배고프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을 하는 사람도 많이 있죠. 주어진 조건을 우리 모두 자기에게 유리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일본에서 그 유명한 마스시다 고노스케라고 합니다. 그는 호황도 불황도 좋다. 이 말을 인생에 적용하면 행운도 좋고 결국은 역경도 좋다는 겁니다. 큰 병에 걸려서 몇 년 동안이나 입원한 사람이 이번 중에 책을 읽고 사색하며 글을 씀으로써 작가가 되어 성공한 사람은 대부분 결국은 역경을 자기 인생의 플러스로 만드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에디슨은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라고 얘기합니다. 뭔가 필요해서 발명이라는 창조를 하게 된다는 뜻이죠.
자, 필요는 이성에 의한 판단에서 생기는 필요고, 자, 욕망은 현재 자기 속에 있는 무언가 견딜 수 없는 경우에 따라서는 참을 수 없어서 폭발할 정도의 정념으로부터 생기는 필요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창조는 필요도 있어야 되지만 어느 시점에서는 결국은 욕망이 생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러한 것을 만들 수 있었으면 하는 욕망이나 부족한 것을 한결같이 구하는 갈망이 없으면 안 됩니다. 장래를 결정할 때 도움이 되는 정보입니다. 성적이 이 정도니까 저 대학 이러한 학과에 진학하자라든지 이러한 직종이 유망하니까 이 기업에 취직하자라는 식으로 하는데, 이러한 방법으로 장래를 결정하는 사람은 결정한 것이 욕망으로 바뀌지 않는 한 어디에서인가 좌절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나는 이 학문을 하고 싶다, 나는 이 일에 종사하고 싶다라는 욕망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저자가 수개월에 걸쳐 노력해 보았지만 해결의 실마리를 잡을 수 없을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무렵 하버드 대학의 보트 교수가 했던 말 한마디가 인상 깊게 들린다고 합니다. 문제와 함께 잠자라. 어려운 문제를 풀려고 할 때는 그 문제와 함께 생활하는 자세를 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몰입하고 생각하라는 것과 비슷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자, 무엇인가 만들어 과정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결국은 유연성입니다. 저자는 어려운 문제를 풀려고 본격적으로 달려들었으며 실패했지만 그때마다 구태여 문제에 집착하지 않았던 것이 결과적으로 현명했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해결 방법이 차단되면 장기에서 흔히 말하는 훈수처럼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데까지 물렀습니다. 그리고 아이디어와 이론의 준비가 스스로 성숙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이러한 유연한 자세는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도 중요합니다. 아이가 한없이 얄미울 때도 많죠. 얄밉다고 해서 부모가 아이와 이별할 수는 없잖아요. 자, 벽에 부딪혔을 때 한 발 거리를 두고 아이를 지켜보는 유연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자, 저자는 욕망은 어디까지나 자기 내부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고 합니다. 자신이 욕망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실은 사회 풍조라든지 유행이라든지 혹은 매스컴이 제공하는 정보라든지 하는 것으로 형성되는 경우가 많죠. 이와 같은 욕망은 정말로 힘없이 부서지기 쉽습니다. 외부의 정세가 바뀌면 당장이라도 소리 없이 사라지는 욕망입니다. 자, 그리고 창조는 실제 만들어 보아야 비로소 가치가 생기는 겁니다. 프랭클린이 말을 되풀이하게 되는데, 그는 어떤 것이든 창조되고 나서야 비로소 의미가 생기고 스스로 걷기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자, 느긋하게 기다리고 기회를 잡을 행운이 오면 나머지는 결국은 끈기입니다. 저자는 남보다 2배의 시간을 들이는 것을 신조로 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해내는 끈기를 의식적으로 키워왔습니다. 끝까지 해내지 않으면 그 과정이 아무리 우수하더라도 결과가 생겨날 수 없기 때문이다. 아무리 두뇌가 우수하더라도 업적을 쌓지 않으면 수학자라고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앞으로 가장 요구되는 것은 자기 자신이 판단력과 생각하는 힘이라고 저자는 얘기합니다. 원리나 원칙에 맹목적으로 집착하고 있어서는 결국은 다양성이나 변동에 대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깊이 생각하고 그 결과 제일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자, 10인 10색이라고 말하듯이 사람은 태어날 때 이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다릅니다. 외모뿐 아니라 성격이나 자질같이 눈에 안 보이는 부분도 다릅니다. 사람들은 가끔 이 다양성을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안주하고 싶고 고민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인류대학에 들어가 인류기업에 취직하는 소위 엘리트 코스에 들어가면 고민도 할 곳이 없고 불안에 쫓길 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막상 들어가면 거기도 상당히 경쟁도 심하고 어렵죠. 자, 자기 자신이 가능성을 열심히 찾아서 독자적인 인생의 보람을 창조해야 합니다. 아무리 어렵고 고생이 뒤따른다 할지라도 살아나가기 위해서는 꼭 그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했습니다.